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제품을 만나가지고, 아,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케이블 가격도 한번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포노 앰프단에는 이제 포노 앰프는 또 파워 코드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필요 없고. 지금부터 수지 프리앰프에 대한 이야기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수지 프리가 나오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걸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수지 프리의 특징과 장점, 스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디오 역사에 빛나는 전설적인 프리앰프들은 다 포노단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란츠 7이라든가 맥킨토시의 C22 그리고 카운터포인트의 뭐 5000 시리즈, 오디오 리서치의 SP 시리즈, 그리고 또 마크 레빈슨 크렐, 그런 그 한 1980년대까지 나온 그런 제품들을 보면은 다 그 포노단이 아주 훌륭하게 장착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포노단의 설계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프리앰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CD가 전면에 등장하고 CD의 개인이 이제 워낙 아주 준수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제 그렇게 프리앰프에서 증폭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라인단 중심으로 이제 프리앰프가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노 앰프라는 존재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발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날로그 프리를 사는 분들은 두 번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포노 앰프도 사야 되고, 옛날에는 그게 한 몸체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사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주력하는 것이 그 LP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조금 불만스럽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좀 괜찮은 RCA 케이블 하나 가지고 있는데 포노 앰프를 쓰게 되면은 RCA 케이블이나 그게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참 어렵게 RCA 케이블 하나 구했는데, 그래서 프리앰프에서 이렇게 포노단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믿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제품을 만나가지고, 아,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케이블 가격도 한번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포노 앰프단에는 이제 포노 앰프는 또 파워 코드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필요 없고. 근데 사실 그 보급형 앰프들, 인티 앰프들에도 이제 포노단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MM 타입이고 가장 그 간편한 설계거든요. 근데 MM 타입도 이게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면 그 포노단이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제대로 설계를 하면은 MM 타입도 정말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턴테이블, 토남, 카트리지와 같은 이런 우리가 보는 그런 세트가 전체 아날로그 시스템의 5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50%가 바로 이제 포노단인데, 그것도 제대로 설계했을 경우에는 MM도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보급형 제품들은 MM단의 설계 자체가 되게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단순 중폭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제품은 그 프리이면서 포노단이 정말 제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M도 쓸 수 있고 MC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MC도 카트리지 성격이 여러 가지거든요. 출력이 이제 낮은 것도 있고 좀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임피던스도 좀 제각각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조합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한 거죠. 그 두 가지죠. 그러니까 게인하고 임피던스, 이거를 잘만 맞추면은 MC 카트리지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라인단만 들었는데도 이 프리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이제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폰우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더 집중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로 해서 하나 들어보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곡은 그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인데 이게 이제 바루잔 코지안이라는 분이 이제 지휘를 한 유타 심포니를 데리고 지휘한 그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이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바로 그 마치 투 더 스캐폴드, 사형대를 향한 행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두대로 끌려가는 그런 그 죄인의 모습, 그것을 연상하고 들으면 됩니다. 천천히 이게 언덕을 올라가서 단두대에 이제 도달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떠오르는 그런 이제 구성인데, 저는 이제 그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을 여러 버전으로 들었는데, 요 그 코지안이라는 분이 그 한 해석이 좀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게 좀 다른 연주보다는 좀 느리게 전개가 되는데, 사실 그 단두대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입장에서는 그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없잖아요.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천천히 가려고 이렇게 뭐 어기적 가는 느낌인데, 이상하게도 다른 많은 연주에서는 빠르게 연주하더라고요. 또 되게 드라마틱하게.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처연하면서 질질 끄는 듯한 느낌이 더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인제 그 역시 그 LP로 들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인제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인제 현악의 울림이나 스피드, 아주 유연하면서도 그 고역이 마침이 없이 쫙 뻗어가는 부분, 인제 이쪽 왼쪽 부분이죠. 거기서 인제 그런 화려한 현악의 울림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인제 관악기들이 막 솟구치고, 그리고 약간 그 금속성 느낌도 나고, 그리고 그 저역 부분에서도 무겁고 뭐 몰아치는 분위기, 또 팀파니를 두드릴 때 타격감 같은 것도 상당히 그 극적으로 납니다. LP를 했을 때의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또 그 녹음 연대라고 그럴까요? 그 시대 분위기도 좀 나온다는 것이 있는데, 요 녹음의 어떤 장점이나 특징, 녹음 연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스피디합니다. 상당히 스피디해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라 그러면 축축 처진 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이엔드 소리이면서 좀 진솔한 면이 있는 소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는 대략 보면은 휴고 라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휴고는 이제 사실 그 포지션이 절묘한데 그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하고 테이블탑,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하이파이 쪽으로 가는 그 라인의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퍼포먼스를 보면 테이블탑 이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제품은. 근데 또 현재는 이제 사이즈가 또 가격대가 이제 휴고 라인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휴고2라는 이제 DAC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리머 2GO라는 스트리머 모듈도 붙이면은 또 이제 스트리머 쪽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 작은 디바이스로 DAC, 그 다음에 그 스트리머, 그 다음에 포노단을 확장하면서 포노단을 쓰면서 파워 앰프는 이제 그때그때 자기 취향에 맞게 진공관 앰프를 걸 수도 있고, 만약에 가지고 있는 앰프 스피커가 혼 타입이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진공관 잘 어울리겠죠. 또 하이엔드 스피커인데 좀 출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대출력 솔리드 스테이트를 쓰면 되고, 그런 식으로 확장성이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활용성이 좀 재밌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에 있는 요 노브가 이제 볼륨하고 셀렉터 기능을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왼편에 보면은 이제 이쪽이 요 왼편 섹션이 이제 포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게인을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임피던스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눌러서 세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된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마 리모컨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보면은 거의 미니멀리스트. 그러니까 일체 복잡하지 않게 그냥 딱 보면은 누구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했으면서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바라보듯이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런 이제 외장 마감이라든가 불빛의 선택, 그 위치, 그런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가운데 색깔은 이제 그 셀렉터를 뭘 하느냐에 따라 이제 변화가 되는데, 빨파, 녹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빨간색은 MN 카트리지, 그 다음에 파란색은 MC, 그 다음에 녹색은 두 번째 RCA단, 그 다음에 노란색은 세 번째 RCA단. 그래서 이 중간 요 색깔을 보면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제품하고 친숙해지면은 그 색깔을 외우면은 굳이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내가 어떤 셀렉터를 선택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게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제 하이 게인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로우 게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편에는 임피던스인데 이건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흰색. 빨간색은 이제 55옴, 그리고 파란색은 235옴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475옴. 그래서 MC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인하고 임피던스를 적절히 조합을 하면은 나한테 맞는 최저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MC 카트리지의 사용폭이 넓어진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날로그 두 번째 트랙, 존 콜트레인의 Say It, 이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은 이제 발라드라고 이름 붙인 그런 앨범에서 첫 번째 트랙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연주인데, 저도 아주 좋아하고요. 그 60년대 중반쯤에 그런 그 녹음,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극심한 혼란과 대립과 갈등, 그 시대 분위기가 담겨 있으면서도 그 콜트레인 특유의 그 담담하면서 약간 관능적인 느낌도 있고 그런 이제 발라드 곡으로 이렇게 또 담아냈다는 점이 좀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콜트레인은 과격한 프리 재즈나 아방가르드 재즈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런 발라드 곡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또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참 재밌고요. 이 왼쪽 채널에 그 나오는 이 색스폰 소리, 요 테너 색스는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정말 그 명인들이 나왔지만 그 누구도 콜트레인의 톤은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 톤을 흉내내지 못하고 있고 나른하면서 몽환적인 느낌이 역시 잘 살아 있고요. 이쪽에 이제 이 오른편 채널에 브러쉬로 이렇게 긁는 스네어 소리, 그 다음에 심벌즈 터치 이런 게 아주 감촉 있게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맥코이 타이너가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아주 댄디하면서 아주 멋들어집니다. 아주 간결하고 유려하면서 막힘이 없고 이런 그 막강한 그 쿼텟 사운드가 이렇게 쫙 좌우로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듣는 그 일반적인 스테레오 녹음이라고 그러면 이제 드럼이 안쪽에 있고 색소폰이 앞에 있고 그런 구성인데 이거는 이제 악기들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거든요. 좌우로 이렇게. 근데 그런 연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배열도. 이런 게 잘 살아 있고 특히 그 아날로그 녹음이 가지고 있는 풍요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내내 좀 편안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약간 위험스러운 느낌도 저는 포착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60년대 콜트레인을 듣는 맛인데 이 점에서는 아주 그 인상적인 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지의 풀이에 대한 이제 몇 가지 또 언급할 내용이 있는데 12V DC 어댑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파워 코드에 대한 부담은 이제 별로 없다. 이게 하나의 또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RCA 출력단의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앰프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는 점. 그래서 진공관 앰프를 걸어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제 수지 파워랑 연결한다고 그러면 바로 이제 모듈 타입으로 이렇게 접합이 가능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따로 별다른 케이블이 필요 없다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 주목할 만하고. 그 다음에 요 헤드폰 앰프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2개가 제공됩니다. 얇은 거 하고 이제 두꺼운 거. 그래서 가지고 있는 헤드폰의 그 종류에 따라서 다 어댑터를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설명드렸지만 휴고2, 그 다음에 2GO 이런 이제 제품들하고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기 스펙을 또 좀 잠깐 보니까 THD가 0.0007%에 불과합니다. 거의 왜곡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을 보니까 7Hz에서 30kHz까지 재생을 합니다. 사실 요 클래스의 제품들이 보통은 20Hz에서 20kHz CD에 맞춰서 되게 많이 이렇게 정하는데 요거는 이제 포노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고역이라든가 저역이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7Hz까지 내려간다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 30kHz 정도면은
MC 카트리지를 썼을 때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20kHz에서 끊었지만 지금은 30kHz 대역으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대 스피커들하고도 이렇게 매칭했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저는 LP를 들을 때 고역의 개방감 같은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역시 30kHz 대역까지는 그래서 앰프든 스피커든 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게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SMB가 103dB니까 상당히 양호하죠. 그래서 이게 작은 몸체지만 이 안에 아주 집적된 기술들이 있고 거의 40년에 달하는 내공이 숨어 있고 울티마 시리즈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상으로 코드에서 나온 신작 수지 프리앰프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